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전후로 시장은 계속해서 안정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금일 거래소는 기관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와 주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 이 쌍끌이 매수세가 긍정적인 하루였습니다. 지수상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침 없이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이전의 고점을 뚫어주면서 안정적인 우상향의 기조로 가느냐는 이제 해당 기관에서의 움직임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3분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반기 실적 시즌으로 전환되는 시기, 이 시기에 기관의 리밸런싱에 맞춰서 이 시기를 잘 이용해야 한다고 영상에서 시장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이제 지금의 장 잘 이용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힘든 시기를 지나온 만큼 앞으로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넷마블입니다. 이제 BTS의 소속사 빅히트가 전날 이제 상장을 위한 일반 청약을 마감한 결과 이제 최종 증거금이 이제 58조 4천억 원, 이제 58조 4천억 원으로 이제 잠정 집계가 되었는데요. 통합 경쟁률이 이제 607대 1로 이제 나오면서 시중 자금 이제 58조 원 이상이 이제 빅히트의 주식을 갖기 위해 몰렸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빅히트의 공모가는 이제 13만 5천 원입니다. 13만 5천 원인데 공모가가 다소 높게 좀 책정이 되면서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에 이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따상은 이제 상장 당일 공모가의 2배 가격으로 시초가를 형성하고 이외 상한가까지 상승하는 걸 의미하는데, 이러한 따상이 나타나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초기 수급이 좀 몰리면서 또 상승적인 부분은 좀 나타나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넷마블 같은 경우에 이제 빅히트 지분의 24.87%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주수량으로는 708만 7,569주를 이제 보유한 2대 주주이고요. 빅히트가 상장 첫날 공모가의 2배인 27만원으로 시초가가 형성을 하고 상한가까지 상승하는 이제 따상의 경우에는 주가가 35만 1천원까지 상승합니다. 빅히트가 이제 따상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넷마블의 지분 가치는 2조 4천억, 2조 4,877억까지 늘어나게 되죠. 넷마블은 2018년 6월에 빅히트에 2014억 원을 투자를 했고 2년 반 만에 투자금의 10배가 넘는 투자 수익을 얻게 됩니다. 방준혁 넷마블 의장과 방시혁 빅히트 대표가 먼 친척 관계로도 알려져 있죠. 넷마블은 앞서 IPO 대박을 쳤던 카카오게임즈에도 투자하여 이익을 얻었는데요.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2018년 2월에 5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이제 따상에 성공을 했었죠. 물론 지금은 이제 주가가 좀 많이 흐르긴 했지만 이제 카카오게임즈라는 종목은 이제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외의 투자 수익은 더욱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넷마블은 이제 내년에 IPO 이제 최대어로 꼽히는 이제 카카오뱅크의 주식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3.94% 보유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전에 카카오 관련 영상 찍어드리면서 이제 지분 보유하고 있는 뭐 예스24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이제 관련주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현재 증권업계에서 추산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기업 가치는 최대 4조 4천억으로 봅니다. 이럴 경우에 넷마블의 지분 가치는 1,700억 원을 넘게 되죠. 이와 같은 투자 수익과 기대감으로 인해서 넷마블 자체의 주가는 이미 선반영이 많이 된 상황입니다. 많이 올랐죠. 이 최근의 상승세는 이제 게임 흥행 이제 넷마블 자체의 게임 흥행보다는 보여주긴 이제 투자 자산의 영향으로 상승을 했고, 이제 투자 기업들의 비상장 시장 거래 가격을 좀 감안을 하면은 넷마블이 이제 투자 자산의 가치는 현재 5조 원에 육박한다고 이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IPO 관련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대감으로 인한 주가 선반영 사이클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SK바이오팜 보여드리고 이제 카카오게임즈 이제 비교하면서 점점 이게 빨라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로 인해서 나중에는 오히려 상장 당일에 주가가 하락을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가능성의 부분이지, 이거를 이제 그러면은 뭐 빅히트는 이제 상장하면 하락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과열된 이슈에 투기성 수급이 몰리는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상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상승세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후에 이제 투기성 매물들이 이제 출회가 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을 할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낙관적으로는 보시면 안 된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넷마블은 이제 오늘 오후 9시에 이제 온라인 쇼케이스를 통해서 세븐나이츠 2에 대한 내용을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 세븐나이츠 2라는 이제 모바일 게임 신작은 전작과는 다른 얼리얼 엔진 4로 제작된 실사형 3D 캐릭터와 화려한 스킬 액션, 이용자 간 협동 및 대립 컨텐츠로 차별화를 꾀했다는 평가인데, 원작인 세븐나이츠 이제 1 같은 경우에는 누적 다운로드가 이제 6천만이었어요. 어마어마했죠. 그러면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쪽에서도 좀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좀 받은 바가 있는데, 다만 모바일 게임의 특성상 이 단기적으로 출시 직후에 단기적인 매출이 장기화되는 게 좀 어렵기도 하고, 원작이 아무리 인기가 많았다고는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3D 캐릭터, 화려한 스킬 액션, 이용자 간의 협동 및 대립 컨텐츠로 차별화를 꾀했다. 사실 차별화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차별성이 쇼케이스에서 이제 공개를 하면서 좀 이 게임이 좀 괜찮겠는데 하면서 좀 유저들의 좀 관심을 끌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쇼케이스 이후에 평가 여론과 사전 등록 등을 토대로 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시 자체는 연말 정도쯤에 11월 달에서 12월 달 정도 출시가 될 예정이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넷마블의 경우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북미 쪽에서 매출이 장기화가 되고, 그리고 마케팅 비용이 좀 이제 감소를 해 주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 기대치를 좀 웃도는 영업이익을 좀 낸 것으로 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985억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 2분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은 이제 1.4% 약간 감소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20.4% 증가를 했다라고 좀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영업이익 자체가 늘어난 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마케팅 비용 감소라는 재반 비용에 대한 이제 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좋게 나오지 않았나 싶고, 추가로 이제 북미와 유럽 시장, 해외 쪽 게임 매출이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밖에 사람들이 안 나가다 보니까 이제 게임 인구들이 좀 2분기보다 증가를 했고, 3분기 마케팅 비용이 이제 2분기보다 이제 줄었다는 그 이유가 3분기에 내놓은 신작이 마구마구 2020 이 야구 게임이랑 이제 BTS 유니버스 스토리, 이거는 사실 매출이 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이 두 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마케팅 비용이 이제 2분기보다는 줄었을 것이다 좀 보고 있었고, 이후에 이제 4분기에 이제 세븐나이츠 2를 이제 필두로 이제 신작들을 좀 대거 내놓으면서 이 신작들의 성과에 대해서 성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올해와 이제 내년 실적 전망치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넷마블의 영업이익 전망치 자체는 이제 증가하는 추세인데, 반대로 이 주가 자체가 이미 좀 선반영이 좀 많이 된 상황이에요. 주가 자체가 좀 많이 선반영이 이미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기업 가치의 80%를 차지하는 이 80% 비중을 차지하는 게 게임 사업 가치인데, 이게 아니라 이제 그 외적인 투자 자산의 가치 향상에 따른 주가 적용이었다는 점에서 이게 선반영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에서 이 넷마블이라는 이제 기업 자체에 대한 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이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임 회사로서 신작의 성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개선하면서 기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투자 자산으로 주가가 좌지우지되는 이런 이슈성 종목으로 단순히 그렇게 한동안 주가가 움직여 주는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제 빅히트가 실질적으로 상장을 한 이후에 그 주가 행보와 오늘 9시부터 시작하는 이제 세븐나이츠 2를 비롯한 넷마블의 이제 신작들의 흥행,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뭐 단기적인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좀 상황을 체크를 하되, 빅히트 관련 이제 투자자산 관련해서는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와 흐름에 따라서 판단을 좀 중간중간 하셔야 되고,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이제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주식은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매일 양봉만 나올 수는 없어요. 적시적소에 이제 눌림목이 나오고, 그럴 때마다 이제 분할된 대응을 통해서 매 순간 이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주식을 현명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중장기 관점에 뭐 가치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단기성 이제 이슈 종목들, 이제 주식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이슈되는 뉴스 나오는 종목들 많이 매매들을 하실 텐데, 이럴 경우에는 변동폭도 워낙에 크고 손실이 한번 나면은 몇십만원 몇백만원씩 이제 크게 나시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편하게 저희 이제 상담 번호로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은 제가 이제 추가적인 내용 영상을 통해서 그때그때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나올 때마다 뭐 변동성이 좀 나온다든지 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